자, 오늘은 조립에 대해 얘기해 볼 겁니다. 모델을 샀으면 조립을 해봐야겠죠. 조립이 딱히 어려운 파트는 아니지만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퀄리티 있게 조립을 할 수 있는지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우선 모델의 종류입니다. 이 네 종류가 여러분들이 미니어처를 만들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델의 소재입니다. 왼쪽부터 하드 플라스틱, 프린팅 레진, 캐스팅 레진, 주석이죠. 먼저 하드 플라스틱부터 살펴봅시다. 가장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소재입니다. 가볍고 만들기 쉽고 튼튼하죠. 미니어처 게임, 모델링을 딥하게 파고들지 않는 이상 이 녀석 이외의 소재를 접할 기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가장 대중적인 소재인 만큼 가격도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은 프린팅 레진입니다. 주로 옵시디언 프로토콜의 랩 제품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프린팅 레진은 사용하는 레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우 딱딱하고 유연성이 부족한 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볼 수 있는 소재예요. 다만 모델 출력 시 생기는 서포터로 인해 손질이 조금 번거롭고 탄성이 부족해 떨어뜨릴 경우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립에는 순간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생각 외로 가격대가 있는 편이죠. 다음은 캐스팅 레진. 몰드에 수지를 주입해 뽑아내는 전통적인 방식의 모델입니다. 보통 포즈월드 모델, 일부 게임즈 워크샵, 온라인 한정 모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모델의 경우에도 퀄리티가 천차만별이죠. 순간 접착제로 접착해야 되며 상태가 안 좋은 모델들을 뽑으면 단차가 심하거나 모델이 뒤틀린 경우도 있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델링 초보자분들에게는 추천하기 힘든 모델이죠. 다행히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소재는 아닙니다. 보통 한정판 소량 제작 모델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격도 꽤나 살벌한 편이죠. 다음은 주석입니다. 얘는 속성부터가 달라요. 금속입니다. 예전에는 꽤 널리 자주 사용되는 소재였죠. 워머신, 워해머 대부분의 브랜드는 주석 모델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인피니티 말고는 보기 힘들어졌어요. 잘 휘는 무른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 플라스틱과 어느 정도 비슷한 감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영재를 제거하는 탈크 제거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조금 더 높은 편에 속하긴 해요. 번거롭기도 하고요. 금속이기 때문에 신너나 아세톤 등에 닿았다고 녹진 않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망치거나 해서 다시 하고 싶을 때 그냥 담가버리면 돼요. 다만 금속이기 때문에 꽤 무겁고 떨어뜨리면 뭉개져 버립니다. 또 파손됐을 때 수리하는 난이도도 좀 높은 편이죠. 자, 이렇게 모델의 재질에 따른 특성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파인 캐스팅, 유니클, 서모 등 다양한 소재가 있지만 그것들도 이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의 조립 가이드는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실 하드 플라스틱 모델 기준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이제 도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조립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는 크게 세 가지예요. 니퍼, 나이프, 접착제죠. 우선 니퍼부터 알아봅시다. 니퍼, 영어로는 사이드 커터라고 하죠. 부품을 스프레이해서 잘라낼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종류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날이 한쪽에만 있는 외날 니퍼와 양쪽에 날이 있는 양날 니퍼가 있습니다. 외날 니퍼가 절삭력이 좋고 깔끔하게 잘리는 편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날이 얇아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뉴비분들에게는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날 니퍼를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는 제품은 저렴한 라인은 가텐드 PN125나 흔히 삼봉이라고 불리는 3픽스 니퍼, 가격이 좀 더 나가는 중가형은 흔히 금딱지라 불리는 타미야 포인티드 사이드 커터, 하이엔드급은 저도 사용하는 외날 니퍼 가텐드의 궁극 니퍼를 추천드립니다. 니퍼 그거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니퍼나 손톱깎이 쓰면 되는데 뭐더러 비싼 돈 주고 니퍼를 사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싸구려 니퍼는 부품을 자르는 게 아니라 뭉개면서 뜯어내버리기 때문에 모델에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손톱깎이는 건프라처럼 게이트가 얇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보통 워해머 같은 미니어처는 게이트가 굵기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고요. 그러니 꼭 프라모델용 전용 니퍼를 구입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아트나이프입니다. 니퍼로 잘라낸 부품을 다듬을 때 주로 사용하죠. 펜처럼 잡고 사용하며 날은 교체식입니다. 부재진 날을 교환하거나 용도에 맞는 다양한 날로 바꿀 수 있죠.
주로 올파에서 나온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플라스틱이어서 가볍습니다. 저는 묵직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엔티커터에서 나온 알루미늄 재질 아트나이프를 사용합니다. 중학생 때 사서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아트나이프 비싼데 그냥 커터칼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크크라고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커터칼은 잡기 불편해서 세밀한 작업을 하기 힘들고 날이 흔들리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큽니다. 물론 아트나이프도 사용할 때 조심히 사용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접착제입니다. 모델링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크게 수지, 무수지, 순간 접착제가 있습니다. 먼저 익숙하실 순간 접착제부터 봅시다. 보통 순접이라고 불리며 모델링 좀 친다는 사람이 있어 보이고 싶을 때에는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시아노계 접착제라고 부릅니다. 접착제 자체가 경화되어 두 부품을 붙잡아주는 식으로 접착이 되죠. 대부분의 소재를 접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보자가 플라스틱 모델에 사용하는 건 비추천드립니다. 양을 컨트롤하기 어렵고 실수했을 때 뒷수습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레진이나 주석 같은 플라스틱 이외의 소재에는 얘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요. 저는 보통 베이스에 모델을 고정할 때나 나중에 심화편에서 설명할 황동봉을 이용한 보강 등을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수지 접착제입니다. 안에 붓이 들어있어서 붓으로 발라서 사용하며 플라스틱을 녹여 용접하는 방식이죠. 수지 성분이 들어있어 접착력이 강하지만 오래 방치할 시 변색의 우려가 있고 건조가 느려 작업성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베이스에 모델 위치를 잡아주며 고정할 때나 확실하게 고정해야 할 경우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무수지 접착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모델을 조립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접착제죠. 그만큼 종류도 다양합니다. 저는 주로 이 세 종류를 사용해요.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접착제의 기본 특성은 수지 접착제와 똑같습니다. 플라스틱을 녹여 용접하는 방식이죠. 다만 수지 성분이 없어 물처럼 점도가 거의 없습니다. 붓도 얇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발라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두 모델을 겹쳐놓고 사이에 흘려놓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건조 속도도 빨라 작업성도 좋고요. 초록 뚜껑이 일반적인 제품이고 연두색은 키 세팅, 건조 속도가 매우 빠른 친구죠. 뭐 살지 애매하시면 초록색 뚜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걸로도 충분해요. 다음은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편리하고 퀄리티업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입니다. 먼저 사포입니다. 니퍼로 잘라낸 부품을 아트나이프로 다듬고 난 뒤에 추가로 표면을 정리해줄 때 사용합니다. 종이, 필름, 유리 등 여러가지 종류의 사포가 있지만 저는 이런 스펀지 사포를 주로 사용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거친 사포예요. 일반적으로 400에서 1000방 사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핀바이스,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합니다. 모델링용 핀바이스의 날 직경은 0.5mm에서 3mm로 나와요. 가장 일반적인 세트인 이것과 추가로 0.8mm, 0.9mm 정도만 구비하셔도 미니어처 만드는데 충분합니다. 주로 총구를 뚫을 때 많이 사용하지만 모델링 짬밥이 쌓일수록 여러 테크닉을 위해 필요해지니 늦던 빠르던 구입하는 걸 추천드려요. 핀바이스도 너무 저렴한 걸 사용하면 모델을 해먹을 수 있으니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는 타미야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해봅시다. 조립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천천히 따라 만들면 되죠. 조금만 익숙해지셔도 이런 단일 모델은 설명서 없이 뚝딱 만드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우선 설명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부품의 번호를 보고 니퍼를 이용해 스프루에서 떼어내줍니다. 이때 부품에 딱 붙여서 자르지 마시고 살짝 떨어진 곳을 잘라주세요. 얇은 부품의 경우엔 반동으로 부러질 수 있고 잘못해서 이상한 곳을 자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잘라낸 부품에 남아있는 게이트를 다시 한번 니퍼를 이용해 가까운 부분에서 잘라내줍니다. 그 다음 아트나이프를 이용해 남은 부분을 다듬어 주시면 돼요. 조각을 하듯 천천히 깎아 나가시면 됩니다. 특히 이 게이트가 접착되는 부분에 있다면 신경 써서 최대한 깔끔하게 제거해주세요. 잘못하면 단차가 생겨 조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트나이프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짧게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정리되면 옆으로 긁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포가 있다면 사포를 이용해 가볍게 갈아 다듬어 줍니다. 화면상으론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모델을 잘 보시면 가느다란 실선이 보일 겁니다. 이건 퍼팅 라인이라고 하며 모델을 공장에서 찍어낼 때 생기는 선이에요.
이것도 사포나 나이프를 이용해 다듬어 줍시다. 힘을 줄 필요 없이 가볍게 다듬어 줍시다. 버팅 라인 그거 귀찮은데 안 다듬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안 다듬으셔도 됩니다. 조립 단계에선 그다지 눈에 띄지 않지만 도색에 들어가면 광고 전광판 마냥 눈에 띄게 되니 퀄리티를 올리고 싶으시다면 정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조립은 시간을 들이는 만큼 정직하게 퀄리티가 올라가요. 부품을 다듬고 난 뒤에는 접착제를 이용해 접착해 주시면 됩니다. 부품을 겹치고 무수지 접착제를 흘려 넣은 뒤 살짝 힘을 줘 눌러주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때 접착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부품을 녹이기 때문에 디테일 부분에 접착제가 묻어나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잘못해서 손으로 만져버리면 지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모델을 만들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눈에 잘 띄는 부분을 접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엔 무수지를 흘려 넣으시고 힘을 주어 꽉 눌러주세요. 녹은 플라스틱이 살짝 튀어나올 정도로 말이죠. 파손에는 주의하시고요. 접착제가 마른 다음 나이프로 다듬어 주시면 깔끔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 설명서를 보면서 쭉쭉 조립해 나가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조립이 끝났으면 이제 모델을 베이스에 올려줄 거예요. 저는 이번 모델은 베이스와 모델을 분리해 따로 도색해 주려고 합니다. 이 파츠 위에 모델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치를 잡아줘야 합니다. 이때 수지 접착제를 이용하죠. 우선 수지 접착제를 모델 접착면에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그 다음 베이스에 파츠를 올려주고 모델을 올려 위치가 적절한지 확인해 줍시다. 모델이 살짝 옆을 보고 있네요. 수지 접착제는 건조 속도가 느리니 그냥 움직여 수정해주면 돼요. 수정해주고 나면 이제 모델이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선택 조립입니다. 저 둘 중 원하는 걸로 조립하면 돼요. 저는 스탠다드 베어러로 만들어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서를 보고 해당하는 부품을 준비해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립이 끝났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을 이용해 조립을 해봤어요. 천천히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 모두 매우 높은 퀄리티의 모델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핀바이스를 이용한 퀄리티업 테크닉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사용할 모델은 스페이스 마린입니다.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멋있지만 총구 부분이 막혀 있어요. 이걸 뚫어주면 더더욱 멋있는 모델이 될 겁니다. 우선 총구의 중앙을 아트 나이프로 빙글빙글 돌려서 표시해줍니다. 그 다음 핀바이스 0.9mm를 준비해줘요. 총구의 옆부분부터 잘 맞춰 구멍을 뚫어줍니다. 핀바이스를 돌릴 땐 힘을 너무 주지 말고 아주 가볍게 눌러주며 돌려주면 돼요. 너무 세게 누르면 날이 부러지거나 부품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부품이 관통되면 조심스럽게 날을 빼주세요. 앞쪽 총구도 아까 표시해 놓은 부분을 이용해 구멍을 내줍시다. 너무 깊게 뚫을 필요는 없어요. 옆쪽 구멍으로 핀바이스 날이 보이면 멈춰줍시다. 마지막으로 나이프를 이용해 다듬어 주시고 입체감을 위해 가볍게 나이프를 밀어 넣어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멋지게 모델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죠. 자, 이렇게 초심자를 위한 퀄리티 있게 모델을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립은 가장 첫 단계지만 이후 모델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들인 만큼 정직하게 퀄리티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립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처음 하시는 분들도 천천히 따라 하신다면 훌륭하고 멋진 모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취미생활에 더하기가 됐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 즐거운 취미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